네. 자, 월요일 첫 순서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희원 기자와 친절한 기자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매우 핫한 법적 공방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핫한 뉴스긴 한데 굉장히 좀 어려워서 네. 채널이 돌아가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최대한 쉽게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친절하다는 것의 의미는 잘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것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부담을 안겨드리면서 박병종 전 고흥 군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는데 첫 공판 분위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좀 많이 아시겠지만 박병종 전 고흥 군수는 고흥군이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1심 재판이 처음으로 이제 열린 건데요.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출두한 박병종 전 군수는 좀 시종일관 당당하게 혐의 같은 걸 혐의라고 해야지 검찰 기소가 좀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여과 없이 저희 취재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이전에 이미 1월에 같이 이제 공모를 했다고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 네. 명이. 근데 그분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분들도 이제 무죄를 선고받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면서 좀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 같이 왔던 이제 한 10대 명의 호위 군단처럼 보이는 국민분들도 이제 고흥군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이런 당당함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게요. 관련 공무원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이제 1심에서 선고를 일단 받은 건데요. 고흥군청 전 간부 공무원 한 사람이 일단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간부 공무원 아닌 그냥 다른 공무원 한 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직원도 선고유예긴 하지만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혐의는 전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혐의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흥군에 국고에 3억 원 상당의 이제 손실을 끼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예. 3억 원. 3억이면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이죠. 또 군 그러니까요. 단위의 또 지자체에 또 대하면 또. 맞습니다. 또 예. 우리들의 다 세금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혐의들, 뭐 공문서 허위 작성, 사문서 위조 이렇게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다채롭지 않아도 될 게 이제 다채로운 상황인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건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그 사업 과정 이름이 고흥군의 수변 노을공원 개발 사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흥군이 고흥만 일대에 이제 14만여 부지에 국비 100억 원을 들여서 천연 해수풀장이랑 뭐 박물관 이런 것들을 조성하겠다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2016년에 한 건설업체에다가 이 부지 중에 일부를 줬는데 그 부지를 준 이유가 휴양 콘도미니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게 이 콘도 부지는 민간 콘도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상업성이 있는 시설인 네, 거죠. 상업성이 있는 네. 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이거를 먼저 알렸어야 돼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고흥군이 그러한 과정 없이 이 업체한테 허가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고흥군은 이 부지를 원래 갖고 있는 민간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부지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팔아라, 고흥군에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직접 부지를 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고흥군이 이 콘도 부지를 15억 5천만 원에 사드려요. 네. 근데 이 건설업체, A 건설업체에게는 8억 9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네요. 고흥군의 입장으로선 6억 6천만 원 정도는 이제 손해를 보고서 부지를 매각을 한 거죠. 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문서를 위조하고 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던 건데요. 이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따져보니까 고흥군이 최종적으로는 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용역비를 원래 건설업체가 내야 되는데 고흥군이 낸 정황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지를 뭐 싸게 사가지고 더 싸게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 이상을
이제 손실을 끼치게 한 혐의가 감사원 결과에서 좀 드러나가지고 이 수변 노을공원이 한창 이슈가 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검찰과 박 전 군수 측의 주장 어떻게 갈리고 있나요? 네, 일단 1심 재판 처음 공판이 열린 과정에서 이제 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수변 노을공원 사업 소유권을 취득했고 여기에 공원 사업을 하겠다면서 고흥군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부지를 샀잖아요. 매매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수변 노을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휴양 콘도미니엄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 이거는 검찰은 그렇게 보면서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박병종 전 구흥군수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변호인의 입장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대신 이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A 업체가 사업을 따낸 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거다. 그리고 이 토지 매매를 국민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판 거다. 자발적으로 판 거다. 돈을 잘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기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혐의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네. 그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이랑 박병준 전 군수는 공모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모한 적은 없는데 일단 관련 공무원들은 징역이 또 선고가 또 됐어요. 또 예.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또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입장 차가 굉장히 극명한 만큼 다음 공판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판 언제로 예정이 돼 있나요? 네, 지금 법원이 조금 바빠가지고요. 재판이 좀 미뤄졌는데 내년 1월 8일에 증인들 4명을 불러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내년으로 가는군요. 네, 검찰 측에서 증인을 3명 부르고 그리고 박병종 군수 측에서 1명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검찰 측에서 부른 증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박병종 전 고흥 군수는 이 A 업체, 아까 말씀드린 건설 업체의 관계자를 이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기는 박병종 정수가 시켜가지고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2명 중에 1명은 항소를 했지만 1명은 그 형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징역 3년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박병종 전 군수 측은 동강개발이라고 하는 그 A 업체가의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가 입증되지 않은 걸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내년 1월 8일에 열릴 다음 공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법적 공방 이제 시작될 조짐이라고요? 네, 상포지구에 대해서는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동안 막 이슈로 나오다가 재정부터 이슈로 나오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최근에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고 또 토지 매입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포지구는 여수의 오랜 논란거리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 시작이 된 거는 1994년인데요. 여러분이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기억할 업체는 딱 2개입니다. 삼부토건이랑 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곳인데요. 먼저 삼부토건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보시는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1994년에 땅을 샀는데 2015년에 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곳에 토지의 90%를 양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최종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산 다음에 1년 뒤에 토지 분할을 가능하도록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기획부동산에 이 땅을 팔아 넘겨요. 그거 있던 걸 또 잘라서 다른 데다 팔았다고요? 네네. 그리고 예. 그 기획부동산들은 또 토지를 잘게 쪼개가지고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에게 이 토지를 팔아 넘깁니다. 그게 네. 지금의 토지 소유주분들이군요. 네네네. 예. 근데 문제는 이 토지 소유주분들이 땅을 샀는데 네. 저기가 아직 아무것도 상수도 안 깔리고 아무것도 안 깔려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개발을 쫓아갔더니 사실상 이거는 삼부토건이 해야 되는 건다라고 얘기하고 삼부토건은 여수시랑 행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네. 지금 다른 이 1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계속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타고 올라가다가 참 답답한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네. 있는 그런 줄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2018년에요. 감사원이 상포지구 논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결과가 또 나왔었잖아요. 네,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난 건 크게 3가지였는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삼부토건이
여수시로부터 받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삼부토건이 국제자유도시개발에게 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누락된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개발이 이제 토지를 개발을 하겠다면 내놓은 설계서가 좀 원래 냈던 설계서랑 다르게 준공이 된 문제점도 적발이 됐고, 그리고 토지 분할이라는 게 애초에 이 땅은 하면 안 되는 기반 시설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네. 되는데도 여수시가 이제 무리하게 토지 개발을 토지 분할을 허용해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토지는 상습 침수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곳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주고 저 땅을 샀습니다. 근데 기획부동산들에게 팔아 넘긴 거는 295억 원이었어요. 차이가 좀 이것도 많이 나네요. 네, 예. 195억 원 상당의 이제 이익을 남기게 되어서 네.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다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A 씨를 담당 공무원인 여수시 공무원인데요. 이 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려라 이런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단 담당 공무원 한 사람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2건의 소송이 준비 중이라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게 한 사람을 처벌했다고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직도 저 땅은 보시는 것처럼 빈 땅이고요. 네. 여전히 저 땅을 누가 개발하냐에 대한 핑퐁치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소송에서 여수시는 처음에 이 땅을 줬던 삼부토건이 이 땅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여수시는 이제 뭐 삼부토건에게서 돈을 받겠죠. 저 땅을 개발할 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소송 결과는 한 2026년쯤에나 나올 수 있을 것 어휴, 같아가지고 예.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느리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토지 매입자 200여 명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승소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했던 그 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소송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전 고흥 군수 그리고 여수 상포지구 논란 이렇게 두 가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영 기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뉴스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해드려가지고 네. 오늘 조금 뉴스 보시면서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순천만의 흑두루미가 올해 처음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아, 네. 두루미가 또 왔나요? 네, 두루미가 네.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미의 모습을 보시고 또 이번에는 두루미의 이동 경로를 또 조사하는 사업도 처음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회 보시면서 힐링하시는 저녁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여수 MBC 뉴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희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